오늘은 오직 빼뜨기만을 가지고 가방을 만듭니다. 자, 무늬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빼뜨기입니다. 빼뜨기로 이렇게 멋진 웨이브를 만들고요. 이 웨이브 무늬가 되게 심플하고 베이직하고 너무 예쁩니다. 그죠? 자, 이 빼뜨기만으로도 이렇게 예쁜 가방을 만들게 해주는 신상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가방을 만들면 무조건 70을 한다는 실이죠. 그 실이 이런 청키 버전으로 나왔어요. 기존에 있는 필트위스트 마크라메보다 실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굉장히 빨리 뜨고 이 텍스처를 이 굵은 실이 살아 보이게 해주니까 뭔가 조금 더 세련미를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실입니다. 따끈한 이 신상실로 오늘 만들어 보는데, 자, 보시는 요거, 이건 어깨에 매는 숄더인데요. 자, 앞에 인트로에서 보셨지만 데일리백으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어요. 사계절 내내 데일리백으로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가방. 요거는 두 벌 완성에 제가 맞춰봤고요. 그 다음에 가방 끈은, 자, 얘가 마크라메 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크라메적인 요소, 요거는 마크라메 4줄 닦기로 만든 이런 끈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더 실의 이런 특색도 살려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벌로 완성할 수 있는 가방도 있어요. 자, 요거는 폼백인데요. 자, 요거는 단지 기초 사슬의 개수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서 정말 쉽습니다. 자, 짧은 뜨기를 몰라도 돼요. 오늘은 빼뜨기로만 만들고, 오늘 코바늘을 드신 분들도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디테일이 되게 예뻐요. 이 조인끈을 넣는 이 디테일. 네, 이것도 굉장히 쉽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우드링도 달아보시고 라벨로 이렇게 예쁘게 포인트도 해주고. 자, 요것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가방은 찐 시리즈 시즌 4입니다. 제가 찐 시리즈를 벌써 4번째나 내게 됐는데요. 정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오늘 기본인데 쉽고 예쁘게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쁜 가방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정말 쉬워요, 여러분. 저랑 한코 한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 한코입니다. 자, 만들기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자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 부자재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가방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한 끗 차이가 나중에 이제 100끗 차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자재를 가방을 하실 때는 특히 부자재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큰 사이즈를 만들 때는, 자, 요런 우드링이 4개가 들어가요. 이 우드링이 4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라벨, 가죽 라벨인데, 얘 스티치 자체가 굉장히 이게 웨이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라벨도 좀 라운드 형태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취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라벨은 선택을 하셔서 예쁘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의 이 폼백을 만드실 때는 이 천라벨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라벨입니다. 이 반으로 접히는 라벨을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바느질로 꼬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드볼. 사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각이진 우드볼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동그란 우드볼도 있고, 납작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거를 같이 달아주면 굉장히 포인트 되고 예쁩니다. 그 다음에 바느질이 들어가 이런 라벨이나 이런 걸 달아줄 때, 근데 일반 집에 얇은 바늘로는 얘가 워낙 실이 청키하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일반 바늘이 필요한데, 자, 요거 제가 예전에 다이소에서 이거 샀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원단용 바늘이라고 이렇게 막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사용을 해서 다 바느질을 해줬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낚싯줄. 자, 안 보이게 해주려면 이런 낚싯줄을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꼭 이 가방뿐만 아니라 뜨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자재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만들기에 사용할 바늘은 모사용 8mm 바늘입니다. 자, 가방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맨 처음에 잡는 기초 사슬의 개수의 차이입니다. 이 기초 사슬은 짝수, 홀수도 없어요. 그냥 잡고 싶은 대로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이 큰 가방은 아무래도 가방이 크니까 폭을 조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빼뜨기로 타원형을 만드는 이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가방에서 요거 아주 괜찮은 디테일이 하나가 들어가죠. 이 조임끈을 넣고 이 조임끈을 넣는 이 공간, 이것도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요 디테일, 요것만 다르고 두 가지가 가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방 줄도 똑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 영상 들어가 볼게요. 자, 기초 사슬은 큰 가방은 14개를 잡을 거고요. 작은 가방은 9개를 잡았습니다. 그 차이만 있어요. 자, 큰 가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청키하기 때문에 네, 이 매듭 하나가 굉장히 땀이 커지기 때문에 매듭을 안 짓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짓기는 하는데 지금 지은 이 매듭 하나가 사슬 하나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당기면 매듭이 꽉 젖이죠. 하지만 얘를 당기지 않은 엉성한 상태로 두시면 사슬 하나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손땀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손땀이 세신 분들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게 나올 수도 있고요. 크신 분들은 크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크든 작든 관계는 없는데 그 땀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고르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이제 가방이 예쁘게 나옵니다. 네, 그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자, 사슬 하나 잡았고 엉성한 매듭으로 사슬 하나 잡았고 둘, 셋. 저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이 바늘의 1.5배 정도 되는 이 사슬을 유지를 할 겁니다. 이 땀을 유지를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초 사슬 14개 잡았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얘는 막 빡빡하게 막 바늘이 통과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잡고 뜨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이런 청키실은 약간 좀 휘뚜루마뚜루 이런 느낌으로 뜨셔야 됩니다. 자, 14개의 기초 사슬을 하셨으면 기둥 사슬 하나를 해줍니다. 자, 기둥 사슬은 항상 코로 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서브 사슬이에요. 자, 얘가 기둥 사슬이고 14번째 사슬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해주고 이 기둥 사슬이 또 나중에 콩가 싶어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기둥 사슬에다가 표시링 하나 달아놓고 갈게요. 이건 기둥 사슬 표시입니다. 첫 코는 여기에요. 쭉 따라서 빼뜨기를 쭉 해줍니다. 막 세게 뜨시는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 뜨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빼뜨기를 쭉 떠볼게요. 자, 마지막 한 코 남겨놓고 빼뜨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13개가 됐어요. 우리 기초사슬 14개 잡았죠? 아직 하나 안 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코에는 한 가닥 마찬가지로 잡으셔서 빼뜨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2개를 합니다. 사슬 하나, 둘 해주고 이 사슬 하나, 둘 한 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 놓을게요. 빼뜨기로 하는 타원형에서 이 코 늘림은 이 사슬로 대체를 합니다. 사슬 지금 2개 한 거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을게요. 자, 이거 코르실 당겨주시고 자, 그 다음 이쪽 건너편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한 줄씩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쭉 따라서 빼뜨기를 가시면 돼요.
자, 건너편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4개의 빼뜨기를 해서 마지막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자, 빼뜨기. 너무 쉽습니다. 자, 땀만 잘 유지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쭉 가볼게요. 자,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쭉 해줬습니다. 여기 표시링 달린 다음부터 셌을 때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개가 나오면 맞아요. 이쪽도 자, 얘가 첫 코죠. 이 표시링 달린 건 기둥사슬 표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표시링 전까지가 14개. 그 중간에 사슬 2개로 코늘림을 했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가 14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맞으시면 사슬 2개 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 이 사슬 2개에다가도 표시링을 달아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1단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14개의 기초사슬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 첫 코부터 여기 두 번째 표시링까지가 16개, 여기서부터 여기 두 번째 표시링까지가 16개. 이게 1단을 뜬 거예요. 단마다 양쪽에서, 양쪽 사이드에서 2코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슬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기둥사슬이죠. 여기 해주면 안 되고, 그 다음 여기입니다.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 연결할 때 빼뜨기로 연결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얘는 스티치가 다 빼뜨기이기 때문에 그냥 빼뜨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쭉 라운드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첫 코, 두 번째 단 들어갑니다. 첫 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사슬이 보이죠? 앞, 뒤 중에 뒤에 한 가닥. 무조건 이랑뜨기 뒤에 한 가닥에만 계속 바늘을 찌를 거예요. 뒤에 한 가닥 바늘 넣어서 빼뜨기 두 번째 단 첫 코 해줬습니다. 하고 맨 처음에 달아놨던 이 기둥사슬 표시 빼줄게요. 자, 뒤에 한 가닥씩 잡아서 빼뜨기를 쭉 해줍니다. 자, 쭉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표시링 달린 전까지 뒤에 한 줄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 쭉 하겠습니다. 표시링 전까지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쭉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링 달린 다음부터 카운팅을 하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개가 됐고요. 자, 여기 표시링 달아놓은 부분 빼주세요. 2개 다 빼줍니다. 이 2개는 사슬 2개 했던 부분이죠. 첫 번째 단에서 코 늘림을 해줬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한 줄에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 여기까지 됐으면 또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둘. 자, 두 번째 단에서 코늘림을 한쪽에서 지금 2개를 사슬 2개로 해준 겁니다. 자, 여기 사슬 2개 돼 있는 부분 표시링 달아 놓으세요. 자,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앞, 뒤 중에 뒤에 한 줄 빼뜨기, 빼뜨기, 빼뜨기 해서 여기 표시링 달린 전 코까지 1대1로 이랑뜨기로 빼뜨기 쭉 가겠습니다. 표시링 전까지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쭉 해줬고 여기 표시링 달린 다음부터 세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14개가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표시링 빼고 자, 전단에서 사슬 2개 해준 부분이죠. 여기도 앞, 뒤 중에 뒤에 한 줄씩에만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 사슬 2개. 하나, 둘 하고 지금 사슬 2개 한 부분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의 끝입니다. 그러면 자, 코스를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 표시링 달린데 두 번째 표시링 달린 데까지 코스를 세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이고 자, 여기 표시링 다음부터 또 코스를 세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네, 그래서 지금 양쪽에 18개로 전단에서 이제 4코씩 전체 코스에서 4코씩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 넘어갈게요. 자, 얘가 첫 코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1항뜨기 가요. 표시링 전까지 1항뜨기로 빼뜨기를 쭉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링 전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표시링 달린 전까지 쭉 1항뜨기로 빼뜨기를 해줬고요. 자, 개수를 세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16개입니다.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뒤에 한 줄에만 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 사슬 2개, 하나, 둘 하고 여기 사슬 2개에다가 또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뒤에 한 줄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서 여기 표시링 전 코까지 1대1로 1항뜨기로 빼뜨기를 쭉 넣어 볼게요. 표시링 전 코까지 빼뜨기 쭉 해줬으면 마찬가지로 16개가 됩니다. 여기 표시링 다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16개고 표시링 빼줍니다. 빼주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했던 부분도 뒤에 한 줄에만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 2개, 하나, 둘 하고 여기 사슬 2개 한 부분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이 끝이 났어요. 지금 보시면 이 물결이 하나, 둘, 셋, 이쪽도 하나, 둘, 셋 해서 세 번째 단이 마무리가 됐고, 자, 코스를 체크를 하면, 자, 여기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0개고, 여기 표시링 다음부터 또 여기 표시링 달린 때까지 20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 들어갈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단이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첫 코 마찬가지로 1항뜨기로 빼뜨기를 해주고요. 쭉 따라서 또 반대편 표시링 전까지 여기 표시링 전까지 1대1로 1항뜨기로 빼뜨기를 쭉 해줍니다. 표시링 전까지 1대1로 1항뜨기로 빼뜨기를 쭉 해주면 여기 표시링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18개가 나옵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자, 여기도 뒤에 한 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 2개, 하나, 둘 하고 여기 사슬 2개에다가 표시링 달아 놓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한 줄에만 바늘을 찔러서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전까지 쭉 빼뜨기를 해주면 18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빼뜨기 쭉 넣어 볼게요. 자, 표시링 전까지 쭉 1항뜨기로 빼뜨기를 해줘서 18개, 여기 표시링 다음부터 셌을 때 여기까지가 18개고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뒤에 한
하나, 둘, 이 두 개의 사슬 해줬던 부분 마찬가지로 빼뜨기 넣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 사슬 두 개. 하나, 둘. 자, 이제부터는 이제 표시링을 안 달아줘도 되는데요. 이제 바닥 증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4단에서 마무리가 되고, 작은 가방은 기초 사슬 9개 잡고 2단에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코스를 체크를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표시링, 두 번째 표시링까지 카운팅을 하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22개. 여기 표시링 다음부터 지금 여기 사슬 2개까지 한 거를 세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22개, 22개. 그래서 지금 전체 코스가 44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더 키우셔도 돼요. 한 단을 더 키워볼까요? 두 볼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표시링을 달아 놓을게요. 자, 이제 늘리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사슬 2개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자, 여기서부터 또 여기 표시링 전까지 쭉 이랑뜨기로 빼뜨기 쭉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랑뜨기로 표시링 전까지 쭉 오면 20개가 됩니다. 20개가 됐고, 자, 표시링 빼주시고, 자, 여기 늘려줬던 사슬 부분에도 뒤에 한 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 사슬 2개. 하나, 둘. 자, 다시 여기 사슬 2개 했던 부분에 표시링 달아 놓을게요. 자, 이제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표시링 전까지 1대1로 이랑뜨기로 빼뜨기를 쭉 넣으면 또 20개가 됩니다. 쭉 넣어 볼게요. 자, 표시링 전까지 20개 빼뜨기 쭉 해줬고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랑뜨기로 빼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해주고 사슬 2개. 하나, 둘. 해주면 5번째 단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 양쪽에 갈라지는 부분. 하나, 둘, 셋, 넷, 5개.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바닥을 5단을 뜬 거고, 바닥 모양이 딱 타원형처럼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체 코스를 세면 48코입니다. 자, 여기 사슬 2개 한 여기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표시링까지가 한번 세볼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24개고, 이쪽도 지금 사슬 2개 한 것까지가 24개 해서 48코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 늘림이 없고요. 그냥 쭉 따라서 뜨시면 되는데, 이제 첫 코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사슬 2개 돼 있는 여기, 얘가 첫 코가 돼요. 여기 첫 코 표시를 하고, 그냥 원하는 단까지 쭉 뜨시면 돼요. 자, 여기 첫 코 바늘 넣어서 이랑뜨기로 빼뜨기 해주고 첫 코 표시 해줍니다. 자, 초보자분들은 여기 첫 코 표시만 잘 해서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첫 코 표시 해주셨으면 이제 표시링 다 빼주시고요. 이제 48코가 유지가 되면서 계속 쭉 올라가면 돼요. 계속 이랑뜨기로 땀 조절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느슨하게 떠도 되고 조금 맞게 뜨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손땀인데 중요한 건 그게 균일하게 처음에 떴던 텐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계속 뜨시면 돼요. 자, 쭉 뜨시면 돼요. 쭉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쭉 뜨시면 가방이 쭉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접히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저는 바닥을 다 늘려주고 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땀만 예쁘게 유지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겉모양이 아주 너무 심플하고 예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지금 총 몇 단을 뜬 거냐면요. 물결을 세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단을 떴어요. 자, 이거를 27단까지 그냥 뜨시면 되는데, 자, 여기 마무리 부분에 한 끗 차이에 이런 트릭이 있습니다. 빼뜨기를 조금 더 예쁘게 마무리하는 트릭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작은 가방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큰 가방은 27단을 뜨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큰 가방은 두 볼 안에서 끝나게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늘리는 거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이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자, 얘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얘 지금 가로가 25cm고 세로가 23cm,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바닥 좁은 부분이 14c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쭉 뜨시면 됩니다. 27단, 그러니까 지금 5단까지 뜨고 지금 6단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앞으로 22단을 더 뜨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22단을 더 뜨고 마무리하는 거는 작은 가방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염려가 돼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작은 가방은 한 볼에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실을 끊을 일이 없죠. 근데 큰 가방은 두 볼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더 실을 이어줘야 되는데, 자, 이 실은 중간에 어떻게 묶어서 사용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이 워낙 두껍고 잘 둘이 묶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을 연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실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쭉 뜨고 있어요. 위로 이제 막 쭉 뜨고 있는데 이제 실이 한 요 정도 남았을 때, 자, 새 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새 실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코 바늘 넣은 다음에 이 새 실을 바늘에 얹어서 얘로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통과. 그 다음에 이게 새 실이 지금 여기 걸려있죠? 이 실로 이제 계속 쭉 가면 되는데,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가 이렇게 돼요. 얘를 이렇게 땀을 잘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한번 묶어줍니다. 여기다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바늘, 저는 지금 4mm 바늘인데요.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이 꼬리실을 숨겨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야 돼요. 얘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가방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 이 꼬리실을 다 처리를 해주고 가야 돼요. 이렇게 관통을 시켜줘요. 왔다 갔다 꼬리실을 숨겨주고 갑니다. 이렇게 뒤편에 있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실을 끊어주면 돼요. 자, 이쪽 남은 꼬리실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연결을 해주고 꼭 꼬리실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제가 요거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중간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작은 사이즈 가방 부연 설명 드릴게요. 자, 얘는 9개의 사슬로 시작을 해서 기둥사슬 하나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단수를 2단만 뜨고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요. 이 빼뜨기로 타원형을 만드는 거는 이제 앞에 영상을 보셨으면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셨을 거고요. 너무 쉬운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을 뜨면 전체 코스가 26개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코 표시만 잘 해서 이제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 자, 얘가 폼백이기 때문에 딱 한 볼 사이즈에 제가 맞추려고 이 폼백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사이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백의 높이는 사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사이즈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딱 놓으면, 자, 가로 폭은 충분합니다. 얘가 가로가 14cm 정도 되는데, 이 14cm를 넘어가는 핸드폰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조절해야 되는 건 높이입니다. 자, 높이는 이렇게 가방을 완성했을 때 한 요 정도 깊이감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위에 이게 조인끈이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높이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참고로 제가 뜬 거를 말씀을 드리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21단을 떴는데 20단까지만 뜨고 마지막에서 요 조인끈 요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인끈을 만들어 주기 전에 빼뜨기 하는 방법. 요 마지막 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빼뜨기랑 한 끗 차이인데, 한 끗 차이의 트릭인데, 괜찮거든요. 요거를 이제 이 가방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쭉 뜨시면 됩니다. 앞에 27단, 총 27단인데, 26단까지만 뜨시고, 27번째 단 할 때는 이제 이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작은 가방으로 20단을 쭉 뜨고 돌아왔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 바닥을 2단을 떴어요. 이 2단에서 코스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코로 마무리가 됐고, 자, 세 번째 단부터는 26코를 유지하면서 평단으로 18단을 쭉 떴습니다. 그리고 표시링 첫 코 자리에 쭉 해서 오면, 원래 표시링이 한 이쯤에서 시작이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중앙으로 와 있죠. 이거는 빼뜨기가 없이 그냥 쭉 이어지는 편물이 이렇게 뜨다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치중이 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첫 코를 무시하고 이 표시링이 달려있는 왼쪽 사이드 쪽으로 갑니다. 그냥 여기까지 그냥 쭉 떠줄 거예요. 자, 표시링 빼주시고 여기까지 쭉 떠주면 되는데, 자, 큰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링을 첫 코에 쭉 달고 오면, 자, 26번째 단에 표시링이 한 요쯤 달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이쪽 사이드까지 가줍니다. 이쪽 사이드까지. 자, 코스를 변경해서 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표시링이 달릴 왼쪽 사이드까지 그냥 쭉 가서 첫 코 자리 설정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빼뜨기 편물이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사이드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뜨는 건 똑같아요. 이랑 뜨기. 자, 이 핸드폰 가방 뜨는데 엄청 빨리 떴어요. 엄청 빨리 뜨고 이 모양도 되게 심플하고, 자, 기본 스타일인데 너무 예쁩니다. 자, 땀을 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사이드 쪽 여기를 첫 코로 잡을 건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첫 코가 되기 전까지 떴는데 여기서 자, 이렇게 돼 있죠. 바늘을 이렇게 빼줍니다. 바늘을 빼주고 지금 바늘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늘을 이쪽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원래 방향으로, 떠야 되는 방향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줘요. 그럼 이 사슬이 꼬여요. 꼬인 상태에서 그 다음 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트릭인데요. 얘가 꼬이면서 이 빼뜨기 마무리감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옵니다. 저도 하다가 그냥 제가 터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바늘 빼고, 자, 바늘이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넣어줬고 얘를 원래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사슬이 이렇게 꼬입니다. 자, 이 꼬인 상태에서 그 다음 코 한 가닥 바늘 넣어서 빼뜨기. 자, 이거 마지막 단 빼뜨기거든요. 자, 마무리 감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뜨셔도 얘가 살짝 몰리면서 예쁘게 나오고요. 좀 몰리는 느낌이 싫다 하시면 지금 텐션 유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꼬아가지고 빼뜨기를 2개를 했어요. 자, 여기 맨 처음 꼬았던 자리 첫 코 표시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해줬고 바늘 빼주고 바늘을 다시 반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찔러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냥 돌려만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사슬을 꼬아주는 겁니다. 꼬았어요.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빼뜨기. 바늘 빼고 또 반대로 바늘을 찔러주고 이 상태에서 돌려줍니다. 다음 조절해주고 그 다음 코 바늘 넣어서 빼뜨기. 자, 그러면 이 빼뜨기가 한번 꼬이면서 가면서 이게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별것 아닌 한 끗이지만 네, 또 이런 한 끗이 또 퀄리티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 코까지 쭉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단 더 쭉 뜨고 오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빼뜨기 한 단 더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빼뜨기 모양이 우리 그냥 빼뜨기 하는 것보다 조금 예쁘죠? 조금 더 정갈하고 마무리감을 조금 더 살려주는 것 같고요. 자, 얘도 27번째 단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쭉 해준 겁니다. 꽈서 한번 꽈서 이런 마무리감을 줬어요. 자, 얘는 총 27단을 떴고 바닥이 5단이죠. 바닥이 5단을 떠서 코스 증가가 있었고요. 자, 평단으로 이제 쭉 27번째 단까지 올려주면 이렇게 마지막 한 단에서는 이렇게 마무리 해주고요. 자, 여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꼭 굳이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 김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 만드는 거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얘는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끊고, 자, 여기 사이드까지 했으면 실을 끊고 이 안쪽에다가 실을 숨겨줘야 되는데, 그 실 숨기는 건 얘 마무리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도 다 된 상태고요. 자, 이제 이 조인끈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조인끈은, 자, 이거 표시링 빼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마무리로 제가 세게 해서 바늘이 잘 안 들어가는데 자, 요렇게 실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냥 땀 똑같아요. 그냥 1.5배 되는 땀 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다음 코 가서 또 실 끌어옵니다. 또 이렇게 됐어요. 또 그 다음 가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바늘이 모자르잖아요. 한 5코 정도 가고 한 4코 정도만 가도 돼요. 4코 정도 가고 그냥 얘 이렇게 빼줍니다. 빼줘도 잘 안 풀려요. 제일 끝에 거 하나 잡고 또 그 다음 거 해줍니다. 그냥 뒤에 한 가닥씩 바늘 넣어서 실을 끌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약간 토니시안 같죠? 이렇게 됐으면 쭉 빼주고 또 앞에 거 하나 걸쳐서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조금 들쑥날쑥 해도 돼요. 나중에 조금 당겨서 조절을 해줄 거라서 자, 이렇게 됐고 또 빼주고 자,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여기 끝까지 해줍니다. 여기 돼 있는 이 전까지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해줬습니다. 조금 이렇게 엉성한 상태가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같은 실을 잘라서 준비를 하는데 딱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한 요 정도 되게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반으로 접었을 때 길이가 한 2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줄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돗바늘에 안 들어갈까 했는데 큰 돗바늘에는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큰 돗바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에 테이프를 좀 감으세요. 테이프를 감아서 얘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껴주시면 됩니다. 코바늘로 끼우셔도 되고 집에 실핀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실핀에 끼셔도 돼요. 우리 왜 옷 같은 거 줄 빠지면 넣는 거 있잖아요. 넣는 방법들. 자, 돗바늘 큰 거에 이렇게 꽉 맞게 들어갑니다. 자, 양쪽 사이드 잡으시고
사이드 가까운 지점, 요쯤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넣어서 얘를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쭉 통과시켜서 여기 반대편으로 나오면 돼요. 자, 쭉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껴줬고요. 자, 지금 본실은 아직 지금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끊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달려있는 상태인데 이거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셔도 되고 조금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쪽 사이드 지금 여기 줄이 두 줄이 지금 나와 있는 반대편 사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실이 이쪽 방향으로 나오게 또 쭉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모두 다 껴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자, 얘를 이렇게 조이면 이렇게 조여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좀 예쁘게 하시려면 지금 이 조인끈이 들어가게 만들어준 이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땀이 조금 고르게 나오면 예뻐요. 근데 지금 본실이 이게 지금 이게 달려있죠? 자, 이거를 여기 다음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서 얘를 조금 잡아주시면 예뻐요.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그 다음에도 좀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좀 땀이 고르게 되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땀을 예쁘게 끝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조금 예쁘게 이렇게 땀을 얘를 그 다음 거 당겨가면서 이렇게 조금 손으로 만져주세요. 자, 손으로 예쁘게 좀 잘 잡아줬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을 끊어주시고, 자, 안쪽에서 이제 이 실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자, 끝까지 하셨으면 안쪽으로 실 보내신 다음에 이런 쪽으로 자, 조금 작은 바늘을 사용을 해서 감춰주시면 좋아요. 실이 마찰력이 굉장히 센 실이라 몇 번만 해도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실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가방은 실이 두 볼이 들잖아요. 자, 이을 때도 이렇게 실을 중간에서 감춰주고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한쪽은 우드링을 달아놨는데요. 자, 이거는 우드링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다는 게 무조건 예쁘겠죠? 자, 우드볼을 이 안쪽으로 껴줍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는 묶어만 줘도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조금 길게 내려올 건지 짧게 내려올 건지를 조금 결정을 하신 다음에 저는 그냥 한 중간 정도 할 거예요. 한 요 정도 될 때 코 바늘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한쪽 끈을 잡아서 얘를 돌돌 말아줘요. 코바늘하고 이 실하고 같이 말아줍니다.
한 4바퀴 정도 감아주고, 자, 그럼 이렇게 감겨져 있죠? 코바늘, 이 코 안쪽으로 이 실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호미처럼 코바늘이 실을 걸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매듭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한 번에 안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하니까요. 양해해 주세요. 자, 돌돌 말아줘요. 호미처럼 걸쳐준 다음에 아래로 쑥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매듭이 져졌고요. 지금 당겨 나온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얘가 조여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죠? 얘를 이제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제 우두볼을 다 달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라벨을 달아봐야 되는데요. 자, 라벨은 일반 실에 일반 바늘을 이용을 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금 굵은 바늘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가 이렇게 접혀지는 라벨인데요. 얘를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가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얘를 접어주신 다음에 앞 뒤를 정하신 다음에 앞에 중앙에다가 저는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달아주는데요. 지금 이 조인끈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 부분에다 달아주는 거라 여기 밑에 줄에다가 달아주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조임 줄 있죠? 줄에는 바느질이 되면 얘가 안 조여들겠죠? 그것만 피해서 이렇게 놓고 바느질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거 바느질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낚싯줄보다 그냥 라벨하고 같은 색깔 실하고 이렇게 조금 두꺼운 바늘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라벨까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가방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가방 줄에 들어갈 건데요. 가방 줄은 4줄로 매듭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마크라메에서 제가 소스를 얻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가방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방줄을 워낙 길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축약으로 보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접은 길이가 2m가 돼야 됩니다. 2m가 넘거나 최소 2m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쫙 펼치면 4m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길게 잡고 하면 화면에 다 안 들어와서 자, 저는 축약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각 각의 4줄이 2m가 돼야 되는데 자르지 말고 이렇게 두 줄을 나눠서 접었을 때의 이 길이가 2m가 되게 이렇게 2줄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큰 가방하고 작은 가방의 차이는 큰 가방은 우드링을 쓴다는 거, 요 차이가 있고 작은 가방은 우드링이 없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우드링이 없이 하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줄은 2줄이죠. 4m, 4m 되는 걸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자, 얘를 이렇게 X자로 교차를 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X자로 교차해서 내린 가운데 2줄 있죠. 이 줄을 왼쪽 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올려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은 거 말고 양쪽에 지금 하나씩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줄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줄 아래쪽으로 보내줍니다.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이렇게 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지금 세 줄은 제가 손에 잡고 있고 오른쪽 얘만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이 줄을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줄 아래로 보내줍니다. 아래로 보내서 감아줘요.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또 지금 왼쪽에 있는 줄이 혼자서 따로 놀고 있죠. 지금 세 줄은 잡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줄을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줄, 이 줄 아래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 줄을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줄 아래로 보내줍니다. 아래로 보내서 이렇게 감아줘요. 그러면 또 오른쪽에 있는 줄이 혼자서 따로 놀고 있죠. 높이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줄은 좀 높이 있어요. 그죠? 이 줄을 다시 왼쪽으로 끌어오는데 왼쪽에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줄 여기 아래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보내줘서 감아줍니다. 또 왼쪽에 있는 줄이 또 하나 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만 조금 위로 올라가 있죠. 이 줄을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줄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아줘요. 그러면 또 왼쪽 줄이 따로 놀죠? 이 왼쪽 줄을 오른쪽 줄이 지금 따로 놀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줄을 왼쪽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줄 아래로 보내주고 올려주고. 그럼 또 왼쪽 줄이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줄 아래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줄이 혼자서 따로 놀고 있어요. 얘가 높이를 보면 얘 혼자 높이 있어요. 조금 높이 있죠? 이 줄을 지금 맨 왼쪽에 있는 아래쪽, 왼쪽 줄 요 아래로 보내줍니다. 끌고 와서 올려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마크라메에서 4줄 닦기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지금 왼쪽에 있는 줄이 따로 놀고 있어요. 그죠? 높이 있어요.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높이 있습니다. 이 줄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줄 여기 아래로 보내주는 거예요. 뒤로 감아서 보내주고 그러면 또 오른쪽에 있는 줄이 따로 놀고 있죠. 이 줄을 지금 왼쪽 줄 아래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왼쪽 줄을 또 맨 오른쪽 아래로 뒤로 이렇게 감아서 앞으로 보내줍니다. 또 이 줄을 이쪽 아래로 뒤로 감아서 앞으로 보내주고 또 이 줄을 맨 오른쪽 아래로 뒤로 감아서 보내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닦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실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조금 쉽게 가보고자 뭐 새우뜨기도 해보고 아이코도 잡아보고 했는데 실이 워낙 두꺼워서 이렇게 뭔가 닦는 방법이 아니면 좀 이렇게 예쁘게 가방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이겁니다. 그 중에 이게 가장 예뻤는데 자,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세 줄 닦기 있죠. 그냥 세 줄로 닦는 거. 그걸로 그냥 가셔도 되긴 하지만 이게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앞에 나오는 영상을 그 유튜브에는 재생 속도 줄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줄여서 아주 천천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줄이 높이 있죠. 이 줄을 지금 왼쪽 줄 아래로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또 왼쪽 줄이 맨 위에 있죠. 이 줄을 오른쪽 줄, 이 줄 아래로 뒤로 감아서 앞으로 보내줘요.
자, 이거는 집에 짝꿍이 계시면 누가 이렇게 조금 잡고 계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을 쭉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닥의 줄이 2m로 시작을 해서 쭉 만들어서 큰 거는 가방줄을 90cm 되는 거를 두 개를 만들고 작은 거는 100에서 한 103cm 사이로 해서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줄 딱히 하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자, 우드링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이 방법은 작은 가방을 할 때는 우드링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딱히를 해서 100에서 103cm 정도까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든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쭉 만들었고요. 굉장히 길어요. 얘는 크로스로 멜 거기 때문에 크로스로 매면 보통 한 100cm에서 110cm 사이로 만들고요. 얘가 네 줄 닦기를 했지만 그래도 살짝 신축성이 있어요. 늘어짐을 감안해서 한 100에서 103c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이 만든 거를 지금 아래에 미리 투명실을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꼬매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줄 닦기 한 거를 쭉 간 다음에, 자, 마무리는 원하는 길이가 됐으면 이 네 줄 중에 두 줄을 이렇게 잡고 한번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 두 줄, 안 묶어준 두 줄을 또 묶어줘요. 요거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빠지지 않게 묶어준 다음에 잘 꽉 묶어주세요. 해준 다음에 이 줄을 잘라줘요. 꽉 묶어주세요. 잘라주고 얘를 이쪽 사이드에다가 한 3cm 정도 들어가게 넣으신 다음에 투명실하고 여기 투명실하고 조금 두꺼운 이 바늘을 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통을 하면서 꼬매주시면 돼요. 그래서 꼬매는 거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투명실로 이렇게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가방은 완전 가방줄까지 최종 마무리고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어서 큰 가방은 우드링을 달아줘야 되는데, 자, 얘를 좀 다시 풀어볼게요. 자, 우드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드링을 이렇게 두 줄을 통과를 해서 이렇게 딱 접었을 때 딱 반이 되는 부분까지 얘를 보내줘요. 그리고 지금 세 줄을 잡으시고 코바늘, 저는 이게 지금 4mm인데요. 얘를 여기에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냥 작은 바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조인끈 할 때 요거 한번 했어요.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얘를 묶어줍니다. 돌돌 말아줘요. 자, 이 가방에서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자, 어려운 건 아닌데 코바늘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묶어줘요. 한 4바퀴 정도. 자, 이렇게 묶어주고 자, 코바늘 아래로 실을 보내주고 코바늘로 호미처럼 이렇게 걸어줍니다. 얘를
아래로 빼서 쭉 통과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줄을 쭉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 얘도 이렇게 당겨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앞에 보여드렸던 4줄 닦기를 해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줄 닦기를 쭉 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매듭으로 시작을 했고 쭉 4줄 닦기를 해서 이거를 90cm를 만들었고, 큰 가방은 가방 사이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가방은 크로스로 매는 것보다 이렇게 숄더로 그냥 조금 길게 매시는 게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90cm를 잡았어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까지, 키가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잡아야 되겠죠. 원하는 길이까지 됐으면 또 우드링을 껴줘야 되는데, 자, 지금 4줄이 있잖아요. 4줄 중에 3줄을 우드링에다가 통과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줘요.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돌려서 감아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또 똑같이 코바늘 가운데다 껴주고 감아줍니다. 3바퀴에서 4바퀴 정도. 감아주고 또 코바늘 아래로 실 넣은 다음에 호미처럼 걸어서 아래로 쭉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빠졌죠? 얘를 당겨서 조금 조여주고요. 이 3가닥 줄도 이렇게 좀 당겨줍니다. 그래서 모양을 좀 예쁘게 잘 잡아주세요.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몇 번 하더라도 마음에 드실 때까지 얘를 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다음에 이 나머지 줄을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잘라주면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2개가 필요해요. 저는 90cm짜리 이렇게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우드링은 4개가 필요하고, 자, 얘를 가방에다가 이제 달아볼게요. 자, 다는 거는 투명 이 낚싯줄 바늘 똑같이 필요하고요. 가방을 딱 놓고 이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한 5cm 정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얘로 이거를 꼬매줄 게 아니라 5cm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지금 이렇게 매듭해준 부분이 아래쪽으로 다 오게 이렇게 해서 얘를 꼬매주는 거예요. 얘 지금 가방하고 이 가방 줄을 꼬매주는 겁니다. 한번 꼬매볼게요. 자, 굵은 바늘에다가 낚싯줄을 끼고 이렇게 2줄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가방줄 여기 이렇게 돌돌 말아준 부분 중간에다가 이렇게 찔러주고 쭉 당겨주시는데, 지금 이 2줄 여기 사이 있죠? 사이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서 당긴 다음에 얘를 한번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주고 가방 사이드에서 한 5cm 정도 들어가게 잡으시고, 깊이는 이 매듭되어 있는 부분이 딱 가방 여기 선에 딱 오게끔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냥 꼬매주시면 돼요. 뒤로 간통을 시킵니다. 자, 꼭 굵은 바늘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얇은 바늘은 얘가 실이 두껍기 때문에 바늘이 휘더라고요. 그래서 꼭 굵은 바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간통을 하면서
얘를 잘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꼼꼼하게 꼬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장식의 역할만 하는 거지 고정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꼬매주는 과정을 꼼꼼하게 가방하고 잘 연결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단하게 얘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가방하고 가방 줄에 이 연결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 투명 낚싯줄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드링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투명실로 살짝 밑에를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고정만 시켜놨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장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고정을 시켜주시고 투명실로 이렇게 라벨까지 달아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꼼꼼하게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방을 튼튼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모두 다 완성을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바느질 꼼꼼하게 잘 해줬고요. 자, 가방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느질 하실 때 조금 꼼꼼하게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라벨도 예쁘게 다 달아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을 최종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이 폼백 있잖아요. 이 폼백은 진짜 빨리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물용 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만들기 영상. 제가 텐션 조절을 못했어요. 또 신상씨를 만나서 흥분을 해가지고 가방을 5개를 만들었는데, 사실 마음은 다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손이 2개밖에 없고 4개였으면 다 만들 뻔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영상 마무리 지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메이드 인 한쾅커였습니다.